그동안에 돈도 더 많이 버셨나요? 자산이 좀 올라간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돈을 벌지 않고 놀았는데도 네. 올라가더라고요.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처음에 투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은행원이었으니까 은행은 네. 자기네 상품을 이제 팔게 시켜요, 직원한테. 네. 카드를 한 달에 몇 개 해라, 뭐 보험을 얼마치를 팔아라, 펀드를 얼마 팔아라, 목표가 주어져요. 할당량이 내려오는구나. 할당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잘 못하니까 네. 펀드 같은 거는 채우려면 제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네. 100만 2006년에. 원을 100만 원 내 돈 펀드 넣고 네. 남편 또 남자친구 당시 남자친구 돈으로 또 펀드 내가 넣고 네, 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펀드 가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그걸 보고서 아 나도 펀드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 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재산을 펀드에 다 넣었어요. 전 재산을요? 네. 한 얼마를 넣으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1년 내내 모은 돈을 네. 남편이랑 같이 모았으니까 네. 몇 천만 원 됐거든요. 그게 둘이 이제 막 번 돈. 이자가 많아야 돼. 수익이 네. 많아야 돼. 네. 그런 생각에 펀드에 이제 몰빵을 한 거죠. 펀드에. 근데 그게 2008년도에 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딱 반토막이 나요. 2007년까지는 그럼 계속 올랐어요? 네. 100% 오른 펀드도 있었고요. 네. 그때 중국 차이나 펀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1,700만 원짜리 통장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룻밤에 100만 원 오르기도 했어요. 자고 나면.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가 되니까 빠질 때 그때 빠지는 거는 어떻게 빠졌나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였기 때문에 네. 그 확인을 못한 거예요. 은행도 안 다니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뉴스를 지나가면서 보다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 왜 자살을 하지? 얼마나 도대체 빠졌길래 네. 저럴까 하고 그때 이제 계좌 열어본 거예요. 2008년에. 네. 그래서 아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해봐야 이자는 너무 낮고 펀드는 위험하고 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잘못이 없었어요. 네. 심지어는 미국의 잘못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금융위기가 이제 오니까 집을 안 지었어요.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공급이 매년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위기가 있으면 스톱이 되거든요. 건설사가 지어봐야 뭐 아무도 안 올 텐데 네. 분양 안 받아갈 텐데 그런 것들이 전세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저는 제가 살았던 그 2006, 7, 8, 9, 10, 11 동안 계속 오르는 전세가 쉬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전세가 귀했냐면 네. 집을 보러 가는 동안 집이 나가요. 전세 보러 오세요. 네. 가는 중에 오지 마세요. 나갔어요. 그때 맘카페 글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네. 대전 말고도 여러 지역이 그런 일이 돌아가면서 있었어요. 제가 네. 그때 이제 경제 공부를 2009년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돈이 이제 반토막이 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네. 이제 모르는 데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집을 사야겠다. 그럼 집을 어떻게 사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공부, 경매, 네. 주식, 금투자, 환율 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네. 위기가 올수록 집을 안 지어서 전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세랑 매매랑 똑같은 집을 사게 됐죠. 처음에 살 때 네.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은 집을 거의 이제 비슷한 집을. 너무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오르잖아요. 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전세가가 더 높아지지 않고 매매보다. 전세도 올라가지만 네. 매매가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전세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전세 매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 올라간다고 네. 하는 거죠. 솔직히 10년 전쯤보다 지금이 더 전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비싸고. 그러네. 그때랑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샀던 아파트가 15년 정도 된 아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90년대 지은 아파트를 2010년도에 사면은 네. 한 14년, 15년, 16년 차면 살 수가 있어요. 네. 나쁘지 않았거든요, 컨디션이. 네. 지금 그때보다 15년이 흘러서 네. 그 아파트들이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왜 그래서 핵심이죠?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해요. 30년 된 집은 네. 내 집 마련 안 하려고 해요. 그 젊은 안에서? 사람들도. 그치. 30년 된 집을 내가 돈 주고 산다는 거는 저거 내가 살다가 40년 차에 누구한테 팔아? 진짜 꼭지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냐면 새 아파트. 맞아.
살 거면 새 걸로 사야겠다. 네. 아니면 안 돼도 한 10년 차? 요런 거 해야겠다. 준신축이라 그러죠. 준신축. 네. 그래서 양극화가 생긴 거예요, 부동산에. 되게 심해졌어요, 이게. 그때랑 다른 점은 또 그런 게 있죠. 그때는 다주택자들이 많았지. 되고자 하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될 수 없다는 거. 그때는 근데 다주택자 별로 생각을 안 했죠, 사람들이. 주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뭐 매매가 전세가 비율 뭐 미분양 줄고 늘고 뭐 이런 거 그들만의 리그였던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나 그런 거를 조금 책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유튜브 좀만 봐도 알 수 네, 있고. 요즘에 그런 거 오픈됐죠. 강의가 굉장히 많이. 제가 그 네이버 유나바머님 네, 블로그에서 알죠. 강의를 듣고 네. 그때가 2014년이었나 15년이었나 빨리 이래요. 들으셨네요.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강의를 듣고 이제 왜냐면 제가 그 강의 3기인가 이러니까 세 우와, 번째로 했을 때 우와. 막 그때였는데 그 거기에 왔던 분들이랑 이제 등산을 갔거든요. 오. 근데 등산을 가가지고 제가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강의를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다고 오.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애기들이 보는 플랫폼이고 아, 이런 돈 얘기는 유튜브에 하면은 잘 되지 않는다. 우와.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런 컨텐츠가. 그래서 저도 잘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때 그 돈 버는 방법을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었더니 거기에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만 나와 있었어요. 애기들 보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사진 찍어서 그 이미지 스탁이나 이런 데다 네네네. 올려서 사진으로 돈 버는 방법 이 두 아. 가지 컨텐츠만 있었고 나머지는 그런 컨텐츠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 공급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내시는 사례예요. 그때는 그만큼 이 2015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잘 없었다는 거죠. 네,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네. 남들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우리 부자가 되려면.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책을 통해서 얻었어요. 책을 통해서 네. 어떤 거를요? 2015년도에 그런 정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책을 읽으면은 2008년, 7년, 6년에 나온 책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있었죠. 예. 옛날 책. 그 김원철 아저씨가 쓴 책이라. 뭐 그런 책도 예. 있고 되게 아기곰님 책도 있고요. 네, 뭐 네.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몇 년 된 책이라고 안 보거든요. 올드하다고. 네. 근데 2013, 뭐 14, 15에 누가 부동산 투자책을 써요? 그때는 폭락하는 책을 써야 잘 팔리는 네.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옛날 책을 복기를 했어요. 독학을 하고 그런 부동산 카페들이 있었거든요. 네. 카페를 들어가서 글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동향 그리고 맘카페 가서 저는 맘카페의 움직임도 많이 봤어요. 네네. 전국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동네를 원하는지 지금 전세가 네. 있는지 없는지도 금방 파악이 됐어요. 지금은 무슨 막 데이터가 있고 어플이 있는데 그때는 네. 없었잖아요. 그런 네. 게 전세가 부족한지 남아도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맘카페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전세가 뭐 오르고 있어요? 없어요. 뭐 이사 가고 그러니까. 싶은데 막 이런 거를 댓글까지.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까 원하는 집이 없어요. 원하는 집은 집.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30년, 40년 된 집에 내 집 마련하고 싶지 않거든요. 빌라보다는 아파트 가고 싶거든요. 그죠. 한 동짜리보다는 대단지 가고 싶어요.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구가 네. 저기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적은 거죠. 투룸에서 빌라에서 살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아, 맞아요. 어디에 관리를 네. 하지 않죠. 서로 다 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구는 이제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네. 빌라는 전세 사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거 고장났어요, 저거 고장났어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원래 내가 아파트 살면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할 것들을 맞아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클리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 물 새는 것까지도. 네. 근데 이게 내 집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빌라를 아무리 좋게 지어도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주인이 없으니까. 네. 그런 요즘 것들- 신축 빌라는 이제 네. 관리
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 그 담당 직원 같은 게 있어서 어. 전화를 하면 이제 와서 돈을 주고 맡겨요. 관리 업체가 아예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런 빌라 들어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만약에 하신다 네.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